우리 그 소개팅 같은 것도 약 3초 만에 이 사람의 인상이 평가가 되고 이 사람이 나랑 만날 사람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난다고 하잖아요. 면접도 동일합니다. 1분이라고 해서 막 10줄, 15줄 이렇게 번잡하게 소개를 하면 앞에 부분 빼고는 다들 집중력이 흐려져서 뒤에까지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웬만하면 5줄로 간략하게 나를 소개하는 것을 좀 연습하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게 면접관들이 제일 원하는 자기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인사 담당자로서 일을 한 건 아니지만요.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 몇십 번씩 보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꿀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꾸니입니다. 오늘은 이 면접에서 나오는 단골 질문이죠.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제일 좀 명확하게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1분 자기소개라고 해서 더 많이 준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을 내 경험과 온라인시켜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사실 면접관들은 그냥 실무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다 하나하나 읽어볼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내가 면접을 보러 왔으니까 실무진 한 명 빨리 불러와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이력서, 자소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고 오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그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뭐 이력서도 읽어보고 자기소개서도 읽어보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목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굳이 이걸 읽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첫인상을 평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그 소개팅 같은 것도 약 3초 만에 이 사람의 인상이 평가가 되고 이 사람이 나랑 만날 사람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난다고 하잖아요. 면접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1분 자기소개를 진행을 하죠. 그렇다면 1분 자기소개라고 해서 꼭 1분만 소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전 이제까지 4번의 이직을 하면서 그 1분을 채우지 않았던 적도 진짜 많았어요. 저라는 사람을 간략하게 그 사람이 듣기 좋게끔 요약해서 말하는 게 자기소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에 맞게끔 저의 경력을 간단하게 한 5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도 1분이 되지 않았는데요? 너무 짧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목적 자체가 나라는 사람을 요약해서 한 번에 듣고 싶다입니다. 자소서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면접관들이 안 읽는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죠? 계속 서술형으로 써내려가는 자소서죠. 그 자소서를 내가 끝까지 읽어야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알 수 있는 자소서. 정말 탈락되기 쉬운 자소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도 항상 2갈씩으로 적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면접 때도 이 전략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제가 면접관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가장 처음 헤드라인에 적어줍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서도 그 직무랑 가장 핏되는 경험들을 그 이후에 나열하고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를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게 면접관들이 제일 원하는 자기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인사 담당자로서 일을 한 건 아니지만요.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 총 통틀어서 몇십 번씩 보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내가 신입인지 아니면 경력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먼저 신입 같은 경우에는요. 인사를 하고 땡땡에 지원한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강점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사실상 신입은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 강점을 제대로 살렸던 경험 한 가지를 작성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수치적인 성과가 뒷받침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한 줄 정도로 요약하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험이랑 강점을 바탕으로 여기 회사에 와서 해당 직무에서 뭐뭐 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로까지 마무리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한번 드리면요. 첫 번째, 인사.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강점 소개.
세 번째, 경험 소개. 네 번째,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한 줄로 요약. 다섯 번째, 인사입니다. 신입은 이런 순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신입 같은 경우라면요, 그 직무에 있는 실무진의 영상 아니면 인터뷰를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를 제일 중요시 여길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 키 역량과 나의 경험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직의 경우인데요. 경력직도 인사는 동일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에 지원한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경력분들이 신입분들이랑 다른 점은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차 마케터입니다. 일했던 그 직무를 몇 년 차로 했는지 연차와 함께 적어주시면 좋거든요. 세 번째 줄에는 직무적인 역량과 성과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저는 마케터로 있으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그래서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낼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내 직무에서 키가 되는 그러한 나의 결과를 같이 수치적인 성과로 녹여서 작성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는요, 상위 역량을 바탕으로 여기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 역량을 바탕으로 땡땡의 제품 또한 어떻게 해내겠다. 내가 여기 사업부에 이 팀으로 오게 되는 그런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이렇게 한 5줄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1분이라고 해서 막 10줄, 15줄 이렇게 번잡하게 소개를 하면 앞에 부분 빼고는 다들 집중력이 흐려져서 뒤에까지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여기서 꿀팁이 있는데요. 1분 자기소개는 내가 혼자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이 면접관들이 실제 그거를 잘 알아듣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 내가 막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상대방이 잘 내 얘기를 경청하고 따라오고 있는지 반응을 살피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라고 해도 앞에 면접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좀 그 면접관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여기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맞춤, 아이 컨택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잘 듣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눈맞춤을 하면서 나의 좀 자신감 있는 태도와 말투가 더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요, 내가 면접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를 놓고 저를 촬영하면서 거기 앞에 인형을 놓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보단 그 앞에 인형을 보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사람한테 하는 느낌이 나서 더 쉬울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카메라로 나를 촬영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내가 아이 컨택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말의 빠르기가 너무 빠르진 않은지, 내가 하는 말이 좀 어눌하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찍고 내 모습을 보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말도 되게 절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찍고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말이 좀 더 잘 들리겠다. 나는 턱을 치켜드는 것보단 턱을 내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게 더 잘 보이는구나. 스스로 피드백을 해서 영상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연습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분 자기소개를 왜 하는지, 꼭 1분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기소개는 제가 면접을 10번 봤다고 하면 10번 다 나왔던 질문이니까 꼭 준비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기소개 관련 팁들이 굉장히 좀 인터넷에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 채널을 정주행하면서 준비하시면 너무 좋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소개 하나로 합불이 결정된다, 어떤 한 단어로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기소개에 관해서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따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면접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수차례 겪었던 면접에서는 그 자기소개 하나만으로 합불이 결정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잘 짜서 가더라도요, 이후에 또 면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나 혼자 스스로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봐본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맡겨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엔 되게 망설이다가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좀 세심하게 잘 피드백을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들을 표현한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컨설팅 비용 대비 원하는 직무, 원하는 기업에 합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줘서 고맙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보고 내가 감을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에 다른 면접 팁들도 많으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도 없고 그냥 전문가한테 디테일하게 분석을 받고 밀착 코칭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취업이나 이직 전이라면 제 채널 구독해 놓으시고 면접 잡히기 전에 정주행 하시면 좋고요. 저와 함께 또 성공적인 취업이랑 이직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꾼이었습니다.